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경우는 사실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가 상실이 되면 모든 경우에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치아를 깎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릿지라는 형태의 보철물을 시행하였는데요. 요즘은 주변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치조골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복원하는 임플란트가 모든 발치하는 케이스에서 다 통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플란트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교정을 위해서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임플란트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아래턱이 큰 사람 혹은 위턱이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치아가 이렇게 물리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치아를 발치하였을 때 임플란트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아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치아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가 썩는 거, 또 하나는 잇몸이 나빠지는 거. 잇몸이 나빠지는 거는 잇몸이 붓고 잇몸뼈가 녹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 다 아주 심각한데요. 사실 이가 썩는 경우에는 충치 치료를 통해서 조금 쉽게 복원할 수가 있는데, 잇몸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잇몸이 붓거나 잇몸뼈가 흡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잇몸이 붓는 것 정도는 대부분 쉽게 치료가 가능한데, 잇몸뼈가 흡수가 되면 한 번 흡수된 잇몸뼈는 재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잇몸뼈가 많이 상해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잇몸뼈를 덜 잘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하시는 환자분들께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건강하시는 분들은 사실 임플란트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장병이 있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사실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피가 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예방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피가 나는 시술인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고려하고 약을 복용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을 연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당뇨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할 환자분들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 당뇨가 구강 내 상처를 잘 낫지 않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사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상처가 굉장히 잘 낫게 되는데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낫지 않는다든지 이식했던 인공뼈가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로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혈액순환제 환자분과 반대로 굉장히 약 복용을 잘 하셔야 되고 또 혈액 내에 혈당 수치 관리를 굉장히 잘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 수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치과 수술, 치과 치료, 신경 치료 사실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치과에서 나는 그런 굉장히 고속의 소음들이 있는데 사실 임플란트 수술은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덜 아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과 수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괴롭지 않았다.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미리 겁을 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수술 시기나 치료 시기를 놓쳐서 간단하게 끝낼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 치료가 완벽하게 잘 끝났다 치더라도 임플란트는 잇몸 뼈에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를 닦는 것이 아니라 잇몸을 닦는 게 필요한데요. 잇몸을 닦는 거 사실 처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끝난 환자분,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환자분들한테 잇몸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osing beat, city heat, we run fast, no retreat.